여름 신발하면 대부분 샌들이나 슬리퍼를 생각하지만 옷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발도 생각할 겁니다. 어디서 본 듯하지만 익숙하진 않고 구두 같으면서 운동화와 유사하게 생긴 이 신발을 왜 사람들은 여름이 오면 한 번씩 꺼내는 걸까요? 또한 이 신발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애용하는 신발이기도 했지만 작년부터는 서서히 여러 런웨이에서 등장하면서 트렌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신발이 뭐길래 클래식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트렌디한 사람들 역시 이 신발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아이비의 대명사에서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보트 슈즈 이야기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이 신발을 검색하면 이름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트 슈즈, 데크 슈즈, 그리고 탑사이더가 나옵니다. 탑사이더의 어원은 잠시 후에 나오니 생략하고 이 신발은 주로 앞에 2가지 이름, 보트 슈즈 혹은 데크 슈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신발의 유래가 보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데크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대에서 데크는 흔히 나무 바닥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배의 갑판을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즉, 이 신발의 이름이 2개인 이유는 주로 보트 갑판 위에서 신던 신발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굳이 왜 이 신발을 보트 위에서 신기 시작했냐? 바로 당시에는 꽤나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트 슈즈는 1930년대 뉴욕의 한 남성 폴 엘링 스페리의 손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과거 해군에서 제대하던 그는 보트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트를 탈 때마다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가 바로 물에 젖은 데크가 너무나도 미끄러웠다는 점인데요. 당시 보트의 데크는 지금과 비슷한 나무들로 제작되었고 보트를 타다 보면 비가 오거나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쉽게 데크 바닥이 젖기 마련이었는데요. 당시에 신는 신발에는 저항력을 가진 밑창이 없었기에 데크가 젖을 때마다 쉽게 넘어지곤 했다고 해요. 이게 불편했던 남성은 데크에 페인트 칠을 해본다거나 모래 가루 등을 활용해 미세한 사포 같은 질감을 가지게 하는 등 초반에는 데크 위에다가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크를 가공한다면 신발을 신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맨발로 걸을 때는 사포 위를 걷는 것과 같아 불편하거나 넘어지면 피부가 심하게 다치는 사고 등이 발생했기에 데크를 보완하기보단 신발을 발명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여러 신발을 만들며 실험을 해보던 중 우연히 물에 젖은 갑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프린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당시 그는 코커 스패니얼이라는 견종의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자신의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와중에 프린스는 자신에게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프린스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보게 됩니다. 흔히 젤리라고 불리는 개의 발바닥을 보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패드를 볼 수 있는데요. 마찰력을 늘린 이 부분으로 개가 미끄러지지 않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자신이 만든 신발에 적용시키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완성한 신발의 고무 밑창을 보면 헤린본 패턴의 작은 흠과 일직선에 큰 홈을 넣었는데요. 현재까지도 타이어에 들어가는 사이핑 기술의 시초격인 이 발견은 그가 처음으로 성공한 미끄럼 방지 신발이 되었습니다. 1937년 그는 특허를 내고 회사와 계약으로 제품을 출시하는데 회사와 판매하지 말고 직접 팔아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미국의 크루징 클럽 회원 500명에게 우편으로 자신의 신발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편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개발한 신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편을 받은 500명 모두에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며 이때부터 스페리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스페리의 탄생이었습니다. 브랜드 스페리를 만든 뒤에 그는 보트 슈즈 제품을 더욱 보강해서 판매하는데요. 이때 제품의 이름을 스페리 탑사이더로 출시하게 되면서 보트 슈즈에는 또 다른 이름 탑사이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탑사이더 제품을 보면 기존 스니커즈와는 다르게 옆면에 뒤에까지 오는 끈을 추가시켰는데요. 이 끈을 통해 발목과 신발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신발이 더욱 벗겨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밑창의 고무를 주로 흰색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는 고무가 떨어져 데크의 바닥에 붙을 때 요트의 흰색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보트 슈즈는 보트를 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1939년 미국 해군이 이 신발을 공식 신발 중 하나로 지정시켰고 미국 사관학교의 캐주얼 유니폼으로도 등록시키는데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보트 슈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치만 현대에도 패션에 큰 관심이 없다면 이 신발이 뭔지 잘 모르는걸요. 사실 보트 슈즈는 그리 유명한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작업복으로 시작했지만 미디어나 게스트렌치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노출되며 점점 인기를 얻었지만 보트 슈즈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 체인징을 하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청바지처럼 자체적인 아이콘이 된다기보단 이후 등장하는 스니커즈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게 되죠. 예를 들어 스페리가 브랜드를 직접 만들기 전 보트 슈즈로 특허를 낸 뒤 어느 회사와 계약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은 컨버스 러버 컴퍼니,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컨버스 회사와 계약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반스 영상에서도 보트 슈즈가 잠시 나왔는데요. 반스가 초반에 만든 신발이 보트 슈즈였을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스니커즈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트 슈즈의 외형은 스니커즈와 구두 중간에 위치했기에 그 어중간한 디자인으로 일반 사람들이 찾는 신발은 아니었지만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재조명받는데요. 바로 아이비리그 스타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비리그, 미국 북동부 지역 8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대학군을 뜻하는 말로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그들이 입는 옷 스타일을 부르는 말입니다. 아이비리그는 영상 하나를 만들 정도로 할 말이 많은 키워드이지만 그들의 스타일을 요약해보자면 클래식과 캐주얼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현대에는 클래식이라 부를 수 있는 블레이저에 과거 군복으로 입었던 치노 팬츠를 입는다거나 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클래식한 복식을 하지만 게으름뱅이나 신는다는 로퍼를 신는다거나 현대에는 꽤나 클래식한 스타일로 보이는 반면 당시에는 캐주얼하면서 편하게 입는 스타일을 뜻했는데요. 이 옷에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일을 안 해도 되는 집안의 자녀, 즉 고위층의 자제들 일부가 대학을 진학했었는데요. 그들은 재력이 있었고 여러 스포츠들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도 자신들이 입던 스포츠 의류들을 입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럭비 셔츠와 버튼 다운 셔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트 슈즈 역시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대표적인 신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과연 보트 슈즈는 어떤 과정으로 아이비리그 스타일이 되었을까요? 과거 미군은 보트 슈즈를 공식 신발로 지정하게 됩니다. 즉 많은 해군들에게 보트 슈즈가 보급되었고 사람들에게 보트 슈즈는 데크에서 신는 신발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보트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발전하는 스니커즈를 신었지만 당시에도 보트를 타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트 슈즈를 신었다고 해요. 당시 사립대학을 다니던 학생들 중 조정이나 요트 경기를 하던 학생들은 보트 슈즈를 즐겨 신었고 이것을 보트 밖에서도 신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보트 슈즈는 보트 위에서만 신는 신발이 아닌 아이비 스타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선 보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신발 자체를 몰랐을 테니 사립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신발을 신는구나 라고 했을 테고 이 신발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보트에서 신는 신발을 왜 밖에서도 신냐 라고 말했을 테니 어느 입장에서든 신기하게 볼만한 패션이었던 거죠. 현대로 치면 스키 신발을 밖에서 신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의 밈처럼 남게 되는데요. 여러 아이비리그를 설명하는 잡지 등에서 이 신발이 언급되면서 단순히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신던 보트 위에서 신는 신발은 아이비 패션을 대표하는 신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하나의 스타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보트 슈즈는 꽤나 어중간한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더비나 로퍼류보단 캐주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스니커즈라 보기에는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어중간한 지점이 보트 슈즈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도 이 어중간함에 있죠. 둘 사이의 중간이라 어중간하다는 건 반대로 둘의 장점을 오묘하게 섞었다는 것이기에 다르게 말하면 슬리퍼나 스니커즈가 주지 못하는 대체할 수 없는 특이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여름이라 편하게 신고 싶지만 그렇다고 슬리퍼는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적당히 포멀한 어중간한 느낌을 가진 보트 슈즈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 느낌을 주는 신발은 보트 슈즈가 유일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 옛날 신발을 찾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신을 새로운 느낌의 신발을 찾으신다면 보트 슈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